그러면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통해 가지고 품질 혁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안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진행했던 거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자, 빅데이터라는 게 이런 거고요. 빅데이터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가치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럼 빅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 분석을 할 때 핵심적인 4가지 요소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조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품질 혁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보죠. 자,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뭔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먼저 봐야 되겠죠. 저 빅데이터는 존재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 그래서 제가 6개 크게 이제 그 그룹으로 나눴는데, 그러니까 뭐 경영 전략이라든지 계획하는 부서, 운영하는 부서, R&D, 구매, 생산, 그 다음에 판매와 마케팅,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존에 이런 시스템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 중에서 우리 회사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터널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는 돈을 주고 사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냥 그 포탈 같은 데 들어가면, 웹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그냥 쌓여 있으면 그런 거 그냥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럼 그런 데이터를 자, 적절히 모아서, 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저희가 파악이 됐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은 아까 4가지 요소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조금 더 이제 내려와서 보면 통계라든지 데이터 마이닝이나 최적화 기법이라든지 그다음 품질 개선 기법들, 실험 계획이나 이런 거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측 기법들, 텍스트 분석 기능들, 텍스트 애널리틱스라고 하면 이제 텍스트 마이닝, 그 다음에 컨텐트 카테고리제이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분류를 해주는 텍스트를, 그런 기법들을 저희가 활용을 한다. 근데 이제 하이 퍼포먼스 어나리시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런 것들이 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분석을 한 텍스트 분류를 하는데 이게 한 3일 걸려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분석을 하더라도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또 하나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를 한 번 더 봤을 때 고민이 시작되는 하이 퍼포먼스입니다. 어떻게 빨리 그걸 제공을 할 거냐. 그런 거는 물론 IT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회사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을 하고 무슨 분석을 할 거냐 이런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도 그게 달라질 수가 있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밸류가 나오겠죠. 근데 그 밸류는 저희는 이제 크게 4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 최적화도 있긴 하지만 요거는 품질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라서 저거는 제외하고요. 자, 개발 품질을 높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 품질을 개선할 수 있고 시장 품질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사례가 있고 어떻게 그러면 저런 걸 할 수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는 건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특히 제조 산업을 위한 어떤 아키텍처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래서 그런 걸 들여다보면 정형화된 데이터가 이런 게 있고요.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한번 보면 메인테넌스 그 히스토리, 그러니까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막 운영을 하다가 장비 메인테넌스 스케줄에 따라서 하다 보면 장비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를 하거나 또는 이제 그 프리벤티브 메인테넌스를 하죠. 그러니까 특정 계획에 의해서 장비를 일부러 세우고 뭔가 확인하고 이제 조치하고 부품 갈아주고 이런 작업들 쭉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정형화된 데이터로 일부 데이터가 남지만 그 작업을 했던 그 엔지니어가 특이사항이나 이런 걸 기록을 해요. 부품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조라든지 이런 쪽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 적기도 하고요. 그걸 하여튼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면 장비 트러블 하고 어떤 장비에서 했던 작업들하고 연관관계 또는 그 전에 어떤 생산했던 그런 정보와 연관관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분석이 잘 되면 특정 장비의 어떤 메인테넌스 스케줄을 딱 보고 그거와
그 다음에 생산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하고 그거 전체를 놓고, 자, 이 장비는 이런 과거에 이제 쭉 히스토리를 봤을 때 이런 특성이 있으니 장비 스케줄이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 또는 정비 작업자가 A라는 메인테넌스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스케줄이 변경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부분은 생산 쪽 데이터와 품질 데이터와 그 다음에 장비 관리, 여기서 나온 데이터가 이런 것들이 적절히 통합이 되면 거기서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새롭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오딧 정보라든지 내부 감사 정보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 했던 정보들. 서비스도 자동차로 예를 들면 자동차를 수리를 하면 수리했던 사람이 수리를 했던 정비기사가 나름대로 또 특이사항으로 기록을 해요. 네,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떤 부품을 갈았는데 이런 소음이 들리더라. 근데 이걸 이렇게 조치를 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쭉 쓰죠. 그런 텍스트를 분석을 한다. 시스템 로그, 서플라이어 액세스 정보, 그 다음에 프로덕트 테스트 정보 이런 것들 중에 그런 비정형화된 그런 데이터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외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외부 데이터 자체로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텍스트 데이터 자체가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럼 걔를 변환을 해야 돼요. 그런 걸 하려면 텍스트 애널리시스라는 그런 특정한 그런 분석을 어떤 기법을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이 이루어지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매니플레이션 하고 한 데이터를 이쪽으로 넘겨서 분석을 이제 태워서 어떤 결과를 뽑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서비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VOC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고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 개발의 효율, 생산의 효율, 품질 개선, 그 다음에 생산성,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컨셉추얼 아키텍처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품질 관점에서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가 있느냐? 경영 품질과 일단은 설계 품질입니다. 보면 경영 품질에서는 실시간으로 상위 지표와 하위 지표를 다 모니터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하위 지표라는 거는 저 밑에 있는 어떤 지표예요. 보통 이제 BPM에서 얘기하는 상위에 있는 그런 지표들이 아니고 그놈과 그 밑에 있는 지표와 연관관계를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해서 관계 파악을 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개선 포인트를 도출을 하고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 적용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죠. 만약에 이 지표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우리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이익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경영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할 거고요. 그 설계 품질로 보면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그 고객들의 목소리, 제품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런칭했던 제품들 중에 베스트한 놈이 어떤 거고 워스트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선호하는 기능 또는 스펙 이런 게 뭐냐 이런 거를 저희가 발라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선호하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발라내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정보로 막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에 대해서 고객을 평가하는 정보를 가지고 경쟁사 제품 중에 우리 회사 거보다 나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특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걸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발 프로젝트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프로젝트가 동시에 여러 개가 막 진행이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근데 그 프로젝트 중에는 실제로 성공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성과를 그걸 모니터링을 하는데 고객 관점에서 사실 좀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특징에서 나왔는데 저런 이제 여러 개의 그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 돈 되는 놈과 돈이 안 되는 놈을 미리 뭔가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 되는 놈은 그대로 가도록 하면 될 거고요. 돈이 안 될 것 같은 놈은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 될 것 같은 놈의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서 그걸 보고 따라가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굉장히 좀 그 디테일한 레벨이 아니고 좀 그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뭐 제가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그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안 드렸네요. 그래서 마켓 드립은 R&D가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은 사실 시장에서 이제 계속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품질과 이제 그 시장 품질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품 품질은 그런 센서 정보나 이런 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걸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작업자라든지 아니면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운영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요.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모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어 모델이 됐든 어떤 모델이 됐든 간에 공정에서 제어하기 위한 모델, 그런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 최적화 이렇게 되면 디지털 팩토리 이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시장 품질은 시장에 우리 제품이 나갔을 때 문제가 될 거를 미리 이제 알고 싶어요. 그런 걸 하기 위한 조기 경보. 그 다음에 고객이 이제 선호하는 선호도 브랜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품질 모니터링도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게 원인 분석이 되려면 서비스 쪽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서비스 쪽에 있는 데이터는 현상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고 원인에 대한 거는 공정이라든지 생산 쪽으로 가야 됩니다. 또는 저쪽 R&D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R&D에 도대체 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를 거꾸로 추적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못 만들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 거를 생산 공정을 들여다봐서 어느 공정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원인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필드 이슈를 체계화하고 공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거 다 품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품질 관점에서 빅데이터 애널리틱스에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요. 서플라이 체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본 건데, 자, R&D와 생산이 만약에 합쳐졌을 때는 신제품에 대해서 매니팩처리빌리티 분석이라든지 제조 역량을 감안한 제품 설계라든지 제품 설계와 공조 설계의 병행, 이게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이런 거랑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말로만 되던 것들이 실제로는 빅데이터를 잘 통합해서 분석을 하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에 있는 거는 주로 R&D와 어떤 서비스 제조, 또 R&D와 경영 계획이나 전략과 서비스 이런 식의 어떤 통합이 됐을 때 이런 효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 계획이나 전략 쪽과 서비스가 연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자, VOC를 감안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 거고요. 고객 만족도 평가나 관리하기 위한 기존에 뭐 하던 게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될 거고 시장 동향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동향 이런 정보를 통해서 장단기적으로 비즈니스 영향도 평가라든지 그 결과를 반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6가지는 빅데이터에서 어떤 특정 영역 자체도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설비는 설비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것만 해도 빅데이터이긴 한데 다른 영역하고 크로스 펑셔널하게 봤을 때 데이터를 통합을 했을 때는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한번 정리해보면 이거 말고도 물론 무지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빅데이터 분석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제가 떠들었습니다. 그러면 해외나 국내에 그럼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를 한번 볼게요. BMW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버추얼하게 조직이 있는데 이노베이션 그 에이전시라는 조직이 있고 이게 혁신 조직인데 아마 이 내용으로 보면 그 개선 제안 뭐 이런 쪽을 하는 그런 조직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아이디어는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평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제대로 된 거를 평가를 하는데 그걸 또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BMW가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추출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50% 떨어졌고요.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 그다음 판단 소요 시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 판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봤다. 이 부분은 개선 아이디어 내는 것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이런 작업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텍스트로 대부분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심사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런 것들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개선 제안서에 있는 키워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사전에 필터링을 하거나 이런 걸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BMW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P&G는 유명한 이제 케미컬 회사인데 2000년도 초에 R&D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걸 가동이 됐고요. 이걸 통해서 전문가들이 우리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분들이 직접 어떤 개입을 해서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적 이슈하고 제품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중요도 이런 평가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인 어떤 그런 분석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신제품에 적용 중인데 R&D의 그 프로덕티비티가 60% 정도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통신 장비 업체, 여기는 고객의 VOC, 그 통신 장비를 납품을 했어요. 그걸 써봤어요. 고객이 써보고 그분들의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통합해서 분석을 해보니 그걸 활용을 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정보는 제가 정리를 못했는데 해보니까 마진이 한 30% 정도 개선이 됐더라. 근데 이제 뭘 했는지를 들여다보면 불필요한 어떤 피처 이런 거를 제거를 하고요. 고객이 정말 원하는 그런 피처만 잘 골라서 그걸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VOC 자체를 분석을 잘 해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텍스 애널리틱스나 이런 거 가지고 적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보신 거는 이제 설계 품질 쪽입니다. 근데 제조 품질, 제품 품질로 봤을 때는 자동차와 철강과 그 다음 정유업체 이런 것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새로운 제품의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을 설계를 하는데 레이아웃 설계가 중요하잖아요. 이 레이아웃 설계를 할 때 실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을 했고요. 철강업체 같으면은 이쪽도 이제 워낙 제품이 많아요. 제품의 종류가. 철강회사에서 제품이라는 거는 여기 코일들이 보이지만 이 코일 하나하나가 사실은 물리적인 특성도 있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게 다 틀려요. 스펙이. 그러니까 제품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0-30% 정도 릴라이빌리티가 향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정유업체는 여기 이제 유전인데 이런 유전에다가 센서를 달은 거예요. 곳곳에다가 센서를 달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헤더플로우 센서라는 건 여기 어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진 센서나 이런 것도 이제 뭔가 붙이는가 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붙여서 여기서 이쪽에서 이제 그런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측정이 되고 그게 통신을 통해 가지고 중앙 센터로 전송이 돼요.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해서 이분들이 얻은 효과가 다운타임이 떨어지고 생산 최적화를 달성을 했고 오퍼레이션 코스트를 10에서 25% 정도 감소를 했고 생산량을 5% 정도 향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아주 대표적인 빅데이터의 사례죠.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회사에서 그런 어떤 센서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 그냥 버리는 데이터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보잉과 BMW 사례는 요거는 시장 품질 쪽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고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요 자료는 거기 있죠. 그죠? 인쇄물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스가 바라보는 빅데이터의 2B 이미지는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애널리틱 델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델타.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리더십, 타겟, 그 다음 애널리스트. 이런 델타라는 게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제시하는 2B 이미지입니다.
근데 얘를 이제 하나씩 까보면 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 인프라를 잘 정립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적절한 퀄리티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고요. 엔터프라이즈는 분석 인프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석 인프라를 돈을 많이 쏟아붓고 제대로 이렇게 구축을 하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나중에 이게 나오지만 타겟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회사가 추진하는 전략과 방향에 맞는 정도의 플랫폼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분석 인프라를 구축을 하자. 분석 문화를 정착을 하자. BICC라는 거 포함해서요. 이런 게 리더십이고요. 타겟은 경영 전략 및 목표와 연계가 된 그런 전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추진하는 어떤 방침, 그 다음에 경영 목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걸 쭉 전개를 한 것들이 사실은 여기 다 묻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석과 양성 및 변화 관리 이런 부분. 이 5개로 저희가 델타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델타를 하나하나 제대로 구축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꿈꾸는 그런 투비 이미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세스가 얘기하는 그 빅데이터 분석의 그런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은 뭐냐? 이거는 보시는 건 어떤 범위에 대해서만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3P입니다. 3P. 그래서 people과 process와 product. 프로덕트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거를 요 범위에서 당연히 구축을 해야 될 거고요. 레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거고 비즈니스 스트래티지가 상위에 존재하겠죠. 이런 거를 미트를 해야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체인지 매니지먼트로 감쌌습니다. 범위는 전체를 그렇고요. 전략으로 보면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석 목표와 컨텐츠를 디자인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게 끝나면 분석의 인프라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합니다. 이런 순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런 거 합니다라는 거 정도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구축 전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인프라 구축 방법론입니다. 저희가 크게 분석 설계 개발과 변화 관리와 성과 도출 크게 이 2개 단계로 나뉘고요. 각각에서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밑단에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기 위한 환경 셋업하고 이런 것들이 되고 얘들이 진행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석 계속 제가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분석도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석 방법론, 이 셈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익스플로어, 모디파이, 모델링, 어세스먼트. 셈마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모델 팩토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빅데이터라고 하면 모델 한두 개로 이게 커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델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할 거고 또 하나가 그 모델들이 만들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가 안 맞아서 버리고 새로 만들고 이런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전체를 이제 관리를 해주기 위한 그런 게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모델 팩토리라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모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징을 해주는 뭔가가 또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주기 위한 어떤 그 제품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후에 관리를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애널리틱스의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원천단에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레이어가 있고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애널리틱스 레이어 안에서도 이제 레이어 1, 2, 3로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가 조금 레벨이 낮은 단계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나중에 뒤에 세션은 이거 전체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데이터 시각화와 탐색 위주로 해서 이 부분이 빅데이터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애널리틱스 이쪽 중심으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전체를 보고 뭔가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효과가 뭐냐? 저런 거 구축을 했다. 라치고
자, 분석 적용 범위나 기회가 확대가 됩니다. 이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정성적인 효과입니다. 이런 부분은 확대가 되고 인프라 구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석 문화 및 조직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스트래티직하게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또는 like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그런 사람들이 육성이 될 거고요. 협업 문화가 강화가 돼서 싱글 뷰로 갈 거고 분석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통합을 통한 전사적인 성과가 이제 하나씩 나오고 그 중에 이제 매출 향상이나 코스트까지 이어지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식의 사이클을 전략적인 그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이제 정성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정량적인 효과는 크게 설계 품질과 생산 품질과 시장 품질로 나눴어요. 이거를 보면 앞에서 나왔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설계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레버들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설계 품질이 개선이 된다라고 치면, 개발 비용이 20%에서 50% 정도, 그 다음에 시장에 들어가는 타임 투 마켓이죠. 요 시간이 20에서 50% 정도 절감이 되고, 그로스 마진이 한 30% 정도까지 증감이 될 수 있다. 생산 품질로 보면,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10에서 25% 정도 줄어들고, 조립 생산 비용이죠. 이게 10에서 50% 정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장 품질로 보면, 시장 품질에서 이제 운영 비용이 10에서 한 40% 정도까지 감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워킹 캐피탈은 전체적으로 3에서 한 7% 정도 감축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그 맥킨지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이 정도가 줄어들 수 있겠다. 제가 여기 출처 달았죠. 여기 있네요. 예, 맥킨지의 얘기입니다.